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부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당히 지금 여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가지 이제 개혁 혁신 이러한 그 지금 행보들이 상당히 좀 호의적인 반응으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말이죠, 이 호남 지역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예. 당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연령별로도 2030에서도 상당히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뉴스 중에서는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인천에 있는 이재명의 지역구를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딱 신년 인사회를 해요. 노리는 바가 많이 있죠. 예, 이런 이재명이 이번에 참 출마만 안 되는데 참 큰일 났어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말이죠. 최고위 회의에서도 매우 뭐라 그럴까요? 강경한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이 경고성, 민주당에 대한 경고성 발언, 강성 발언을 많이 쏟아냈는데, 자, 이거 뭐 벌써 지난 12월 말에 비대위원장이 출범했는데요. 뭐 정치인 완전히 성공 대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예, 여러 가지 발언한 내용.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자, 이 좌파들의 이 잘못된 방심위원장, 류희린 방심위원장에 대한 이 공격의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원인 청부 의혹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방심의 류희린 위원장도 고발 조치를 했어요. 이 고발 조치에 따라서 지금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있다. 그리고 박용진이가요, 옳은 말을 했어요. 이재명이를 직격하는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박용진 발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윤 대통령 지지율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 도표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36.3으로 지금 지난 1월 첫 번째 주에 비해서 0.6%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치가 0.6%, 수치상으로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연령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 지지율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자, 우선 그러면 왜 이렇게 변화가 있느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느냐? 자, 이거는요, 최근에 이제 특검 거부권 행사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이런 부정적인 그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요,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이 공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그 다음에 다주택자 세제 변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서민, 소상공인들 신용 사면을 한다든가, 이런 민생 행보가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가정주부 30대 일부 계층에 이제 즉 긍정적 여론을 견인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결론적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역별로 보면 이제 호남에서 무려 4.6%나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부울경 3.1%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충청하고 서울에서는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요, 30대가 4.0이나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게 60대는 또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 가정주부하고 자영업자에서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긍정 부정 평가의 특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를 보면은요, 우리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36.6에서 39.6으로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3%.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44.5에서 42.4로 2.1이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진 거예요. 아니, 이재명이 얘기하는 민주당 이게 뭐 정당입니까? 이건 사당 수준도 아니에요. 이 조폭 정당이지.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두 정당의 편차가 바로 전주에는 44.5 대 36.6. 그래서 7.9였는데 이번에는요. 일주일 만에 2.5%포인트 차이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우리 국민 쪽으로 가느냐? 요거는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전국 단위로 팔도 사나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 기반이 전국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2부속실 문제에 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신용사명과 같은 민생 분야 이 당정 발표하고 맞물려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끝까지 지배적인 것이고 여기에 황우나 노웅래 같은 인간들을 갖다가 적격 판정한 거 그리고 이제 우선 비명 3인방 그나마 이당연 이런 이 탈당 이런 것도 뭐라고 그럴까요?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하고 부울경에서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여성에서도 지금 4.0% 그리고 20대에서도 9.5%나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제 조금 탄력을 받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요, 민주당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호남 지역에서 무려 13.9%나 빠졌고 충청 지역에서 8.6%나 빠졌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민주당 이래도 언제까지 과연 이재명이를 이 방탄할 것인지 이재명이 방탄하다가요. 민주당 망하는 거야. 뭐 민주당 빨리 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비정상적 사고, 그러죠? 반법치주의적 사고는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적신호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방심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유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 요런데 이 가짜 뉴스를 보도했지 않습니까? 바로 뭐예요? 즉 김만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님하고 짜고 스친 고스톱. 예, 의의 정점에 이재명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가 아니고 윤석열이야. 이런 보도를 뉴스타파가 한 거예요. 그 하자마자 바로 이제 MBC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좌파 매체들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그 유일임 측근들, 친인척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제기해갖고 그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MBC, 뉴스타파, 경향신문 이런 데 대해서 이 과징금, 벌금을 물렸다. 이게 이제 셀프 민원 제기, 셀프 징계 아니냐. 요런 지금 구도로다가 방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예컨대 지금 방심이 방통위 이게 이제 그동안 좌파 손에 있었는데 이제 정상화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10 총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를 만들었는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위원장 유일임 방심위원장을 이제 흔드는 차원에서 이 청부 민원인 청부 의혹을 지금 제기했는데 지금 이제 방심위원장도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거 민원인 이 개인에 대한 청부 의혹 요거는 왜 그러냐? 요거를 이 방송심의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고서는 이 개인 민원인을 과연 누가 알 수가 있느냐? 내부 유출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유일임 위원장이 그 고발 조치에 따라서 지금 이제 영장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민원 내용은요, 이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이 보도하고, 그 다음에 인용 보도를 한 언론사를 제재해달라. 요게 이제 민원의 취지였고요. 이런 이제 민원도 있었고, 등등. 그래서 이제 그 제재에 들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민원인 청부 민원, 이런 의혹을 갖다가 이제 좌파 매체들이 또 일제히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스타파가 대대적으로 또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이 청부 민원, 이 의혹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바로 이제 이 모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신고서를 보면은 청부민원 정황이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셀프 심의 결과가 아니냐. 따라서 징계의 정당성 자체가 뿌리채 흔들 수 있다. 요렇게 뉴스타파가 또 아주 새 꼭지에 달하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마친 MBC 경향신문의 보도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일임 위원장의 직권남용과 언론 탄압을 자항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청부민원 의혹. 그래서 유일임 위원장도 지난 연말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보호돼야 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특별감사와 수사의뢰를 통해서 이러한 당사자들을 엄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 뉴스타파의 보도로야말로 범죄행위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MBC 3조도도 당연히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연 여기에서도요. 뉴스타파 이런 보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성명문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심위 압수수색을 통해서 과연 이 방심위 안에서 개인 신상 정보를 뉴스타파를 비롯한 좌파 매체에 제보한 유출시킨 당사자가 이제 파악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번 기회에 이러한 그 가짜 뉴스에 편성하려는 세력들
방심위 내부에도 지금 그런 인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색출해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발본 세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 여러분들께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요, 이 최고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재의 이재명 민주당, 이거는 정당이 아니다. 과거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 전통적 가치, 철학, 요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 예시로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제시한 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 그리고 세비 반납하자.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요청. 요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뭐 입장을 내놓지 않아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검찰 특활비 내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민주당은 전통적 민주당, DJ 때의 민주당, 노무현 때의 민주당이 아니다. 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민주당하고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 이거는 사당화됐잖아요. 그 내면을 갖다가 딱 직격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원인으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어요. 자, 그동안에서 이런 문제가 이미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때부터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 완전히 완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이슈들이 또 새로운 문제거리가 될 수 있어요. 사전 선제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 약속 본래 당헌 담겨 있는 대로 안 한다. 요걸 만들어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 게 규칙 사유가 있을 때는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성희롱, 지금 이제 현근택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 공관에는 이런 거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 저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특정을 위해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일 수 있느냐. 우리는 보수지만 민주당보다도 우리가 더 이런 면에서는 진보적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이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음모론을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음모론 이거 총선거용 아니냐, 지지자 결집 위기 탈출. 예, 그래서 일단 탈출로로 음모론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 그만둬라. 예, 더 이상 이 경찰 공무원 그리고 의사 공직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은 그만둬라. 그래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음모론을 벗고 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배우 얘기하면서 음모론을 계속하고 총리실 고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총선용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아주 강공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아주 옳은 얘기죠. 그리고 비례대표 룰미팅 이거 빨리 끝내자. 예, 이런 얘기도 또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이슈들, 이 음모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그 다음에 현근택, 이런 얘기들 전부 다 일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주 뭐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아마도 지금 이제 인천에서 이제 관련 행사를 할 것 같은데, 자, 이재명의 지역구에서 신년 행사를 합니다. 이재명의 지역구에서 계양을에서. 예, 아주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계양을에서 인천 시당 신년 인사를 하는데요. 지금 보도를 보면은요, 벌써 뭐 한 5, 600명이 지금 몰려들어서 아주 뭐 어마어마한 환호 속에 지금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 보도가 끝나고 나면 오늘 이 행사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 내용이 뭔지 또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박용진이가 지금 열불이 났어요. 왜냐하면 열불이 날 수밖에 없는 게, 박용진 지역구에 지금 신청한 사람이 누구죠? 박용진 지역구에 신청한 사람이 바로 정봉주예요. 예, 이 정봉주가 지금 이제 신청이 됐으니까, 적격 통과가 됐으니까, 이 정봉주가 결국 이제 공천 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이가 열불이 팍 났습니다. 자, 그래서 트로이카, 이 성범죄자, 성희롱 3인방, 성비위 의혹 3인방 트로이카가 이 민주당의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서야 되겠느냐? 그 현근택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이 3인방이 누굽니까? 우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근택 제1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근택은 더군다나 지금 당직을 맡고 있어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재명의 특보로 되어 있는 강의원 뭐 지금 한 총련, 예?
여기 5기 의장까지 해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강 의원이도 과거 비의 의혹이 있고 본인이 다 이거 이실직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 정봉주는 또 미투 의혹이 있어요. 예, 정봉주. 자, 그래서 이 트로이카 3인방을 갖다가 공천하는 걸로 가셔야 되겠느냐? 예,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다. 예, 그래서 현근태 부원장에 대한 조치를 주저하거나 강원 특보에 대한 어떤 조치를 갖다가 이렇게 회피하거나 또 정봉주 미투 의혹을 모르는 척 하거나 이렇게 보이면 그야말로 민주당은 망하는 걸로 간다. 예. 그리고 양문석 전 통영고성지역위원장, 그 다음에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이런 친명계 인사들의 비명계 지역구 출마, 여기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명분 없는 출마를 넘어서서 본인들이 출마하고 싶어하는 지역의 이른바 비주류 의원에 대해서 수박이니 배신자니 배신의 정치니 이런 말들로 공격하는, 그걸로 자신의 지지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것이 혐오 정치의 핵심이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민주당의 이런 공천, 이 악패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국민들에게 거꾸로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냐? 이 본인이 물어본대요. 그러면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그러면 국민들 대답이 즉각 조치했겠죠.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리더십, 민주당의 지도부는 그런 즉각적 조치가 아니라 이게 지금 질질 끌고 있거나 아니면 정밀 심사로 이제서야 넘긴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야말로 이 꼼수가 과연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가서는 그런 식으로다가 이 성부의 의혹 3인방 트로이카를 갖다가 공천해주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망한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격 없는 후보들이고 형편없는 인물들인데 이런 식으로 망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번 총선을 갖다가 찐명 대전이 돼서야 되겠느냐. 자, 그래서 이 이재명하고 멀리 있거나 또 이재명 측근들에게 도전하고 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자,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정말 옳은 얘기죠.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박용진이도 과거에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전과가 또 여럿이 있다는 또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용진도 자제, 본인 스스로도 한동훈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을 하듯이 본인 스스로도 반성의 의미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 성비 3인방 트로이카 요거를 공격하라, 이렇게 저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